안녕하세요. 자녀의 나이만큼 성장하는 부모가 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께서 70살이 가까워진 아들에게 머리가 희끗해진 아들에게도 차 조심해라, 밥 먹었니 이런 아이들에게 하는 인사말,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늘 자식을 품에 넣고 싶은 그런 부모의 욕심이 있을 텐데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조금 더 성장해 나가면서 갖고 있는 욕구가 단계별로 발달이 된다, 단계별로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가진 이런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시고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따라가야지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요.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첫 번째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음식물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잠자는 것,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는 음식이라던가 물, 공기, 수면 이런 아주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뿐만 아니고 동물에게도 꼭 가져야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예, 그 다음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위험과 위협에서 내가 굉장히 보호되어지고 불안을 갖고 싶지 않은, 불안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라던가 어려운 그런 고비들을 넘겼는데요.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내가 안전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갖겠지요. 뿐만 아니고 밤길을 걸을 때 굉장히 누군가 인기척이 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무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섭다, 저 사람을 피하고 싶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라든가 친구, 친지, 이렇게 어떤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집단 속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맛있어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즐겨하는 어떤 취미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중에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형제자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 몇 학년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소속감,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왜 잠깐 실직 상태에 있다던가 아니면 더 나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재수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속한 집단이 없다라는 거로부터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테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값비싼 옷인데 그 옷을 왜 입니?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입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머리 모양새를 굉장히 부모님이 탐탁해 하지 않으시면서 너는 머리가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반 애들은 다 이런 머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속한 집단에서 내가 함께 속해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것을 탓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소속한 집단의 굉장히 한 구성원으로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소속 단체 안에서 내가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떤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은 그런 욕구인데요. 어린아이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냐? 이런 게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어느 만큼의 어떤 위치나 지위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것들을 꾸준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많이 원하시는데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다섯 번째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다섯 번째 단계의 욕구는요, 자신의 재능이라던가 잠재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성취하고자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5번째 단계의 욕구까지 갖기를 많이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을 테고, 운동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내가 있는 존재감이라던가 내가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굉장히 여러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라도 한다던가, 이렇게 남의 눈치나 남의 기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했을 때 그것에 몰입해서 충분히 나를 발휘하는 것들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굉장히 성취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노력하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연령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그 아이의 욕구를, 아래 단계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생리적 욕구 중요합니다. 아이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되고, 자기가 동물적인 본능, 어떤 그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좋은 걸 먹이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우는 조금 노력을 아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 예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하고, 조금 자라선 친구가 필요하고, 조금 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애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달라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달라지는데, 그 욕구에 따라서 아래 단계의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이후 단계의 욕구를 아이들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다음 단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녀의 연령하고 아이의 그 욕구 단계를 잘 파악해서 부모님께서 이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의 나이만큼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이론을 한번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슬로우는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고요. 음식이라든가 물, 공기, 수면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인데요. 위험이라든가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그런 내가 참 안전하다, 편안하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채워야지 되고요.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인데, 가족이라던가 친지, 친구, 이렇게 친교의 집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단계로서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소속단체 구성원으로 자기 존중과 존경, 신분, 인정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욕구 단계를 이야기했고요. 최상의 단계가 이 모든 네 가지 단계의 욕구가 다 채워진 이후에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공하는 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내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몰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아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가 가진 그 자기 존중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욕구를 다 채운 이후에서만 아이가 자신의 재능이라던가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에서 매슬로우의 어떤 욕구 이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결국 이전 단계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다음 단계 욕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거고, 자녀의 연령이라던가 욕구 단계를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가 욕구를 훨씬 그 이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멈춰 계신 건 아닌지, 위험이라든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만 채워주고 계신 건 아닌지, 아이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는 집단 안에서, 가정이라는 집단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아이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 표현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신지, 그 느낌을 잘 전달하고 계신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몰입해서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시선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위해서 아이가 몰입하고 열중하고 노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아이를 소중하게 대하시고 아이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굉장히 욕구 수준이 위로 발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아직 생리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안전의 욕구만 채워주면,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라는 거 누가 봐도 다 알잖아 하는 그런 소속의 욕구만 채워진다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매슬로우가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하실 부분은 아이가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신다면은 결국 아이는 자기가 가진 적성이라던가 재능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을 발휘하는 그런 성공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